애기 젤로야 들었잖아. 젤로야 여기 옆에서 부르고 있잖아. 젤로야 왔죠요. 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하베르츠부터 오블락,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은 이제 첼시로 영입될 가능성을 보는 것이고요. 하베르츠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이름만 보셔도 아실 것 같은데 하베르츠는 되게 높은 가능성, 오블락 같은 경우엔 되게 낮은 가능성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오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하베르츠 같은 경우엔 크게 이적설이 새로울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 전부터 조금씩 났고, 제 기억으로는 베르너가 한참 이제 겉비셜이란 얘기를 들을 때부터 하베르츠가 이렇게 물살을 타고 있었거든요. 미넨이 사네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레알이 조금 발을 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조금 첼시행이 이렇게 조금씩 가다가 요번에 키커에서 하베르츠가 첼시행을 원한다는 얘기가 보도되면서 조금 확 올라간 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키커가 점쟁이까지는 아닙니다. 다 맞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공신력이 나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독일 내에서 공신력이 꽤 높은, 거의 탑급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공신력이 좋은 언론지입니다. 빌트 독점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조금 우열을 가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건 공신력 탑급에 들어가기 때문에 키커가 하는 얘기에 첼시 팬들은 좀 흥분할 수밖에 없고, 타팀 팬들도 와, 첼시가 징계받은 거, 그리고 겨울에 이적 시장에 돈을 아낀 게 어쨌건 이득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징계까지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은 거니까. 하지만 겨울에 이적 시장에 돈을 안 쓴 건 조금 아쉬웠는데 어쨌건 결과론적으로는 이득이 됐습니다. 그럼 키커 보도 하나 가지고 하베르츠 행을 좀 높게 보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니자르 킨셀라라는 첼시의 조금 공신력 높은 기자도 역시 언급을 계속 하고 있고요. 독일 쪽에 좀 공신력이 높은 크리스티안 폴크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첼시행을 좀 꾸준히 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신력 탑급에 들어가는 BBC와 키커까지 첼시행을 조금 언급해버리면서 첼시행은 많이 가까워진 것도 사실이고 협상이 진행되는 건 거의 팩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조건 가능성이 100%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베르너 때는 걱정 마시라, 기다리면 온다 얘기했지만 하베르츠는 걸리는 게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시간인데요. 첼시 이적 시장을 좀 눈여겨보신다던가 아니면 첼시 팬들은 좀 잘 아시겠지만 첼시가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어서 영입을 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재정 악화로 인해서 타 클럽들이 첼시만큼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첼시가 선두로 치고 나가고 영입에 좀 수월한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건 첼시가 시간을 끌어서 좋을 거 없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가격 문제가 됐던 무슨 문제가 됐던 시간을 계속 끈다 그러면 레알이나 맨유가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맨유는 챔스에 나갈 확률이 높아졌고 되게 큰 클럽이고요. 레알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리그 우승도 했고 전 세계의 모든 선수들이 원할 만큼 큰 클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첼시의 독보적인 레이스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마지막일 것이다. 겨울만 돼도 어느 정도 재정 회복을 한 빅클럽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첼시 역시 그렇게 레이스에서 무조건 선두를 달리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하베르츠를 영입할 거면 여름에도 경쟁자가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여름 안에 해결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한번 있었죠. 하베르츠보다 솔직히 저는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생각해요. 루카쿠의 딜입니다. 계속해서 언론에서 첼시 행이다, 첼시와 진행하고 있다, 에버튼은 얼마를 원하는데 첼시는 얼마를 원한다, 지금 약간 하베르츠처럼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첼시 팬들도 그렇고 사실상 루카쿠가 넘어온 것처럼 포메이션을 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가 맨유 한 2-3일 사이에 맨유 딜로 확 엎어져 버리면서 그냥 넘어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첼시가 BBC에서까지 그 금액 맞춰주겠다 얘기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릴 정도로 오히려 가격으로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정말 뜬금없는 클럽에게 뺏길 수 있습니다. 맨유가 뜬금없는 클럽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첼시가 단독 선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알이든 미넨이든 안 달려드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정말 아예 다른 클럽이 나타나서 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적 시장은 진짜 모르는 거니까 첼시가 마냥 뭐 선두라고 방심하고 있다면 영입에 좀 가격을 어떻게든 떨겨서 천천히 데리고 오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데리고 오려고 한다 그러면 하베르츠는 인기가 많은 매물이고 언제까지 첼시가 선두를 달릴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이죠. 가격 얘기가 나왔는데 여전히 레버쿠젠은 1억 유로, 1억 유로를 유지하고 있고 첼시는 7천만 유로, 여전히 3천만 유로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바이아웃이 존재를 했고 그 금액에 거의 비슷한 금액을 주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바이아웃보다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언저리로 해서 데리고 왔지만 하베르츠는 바이아웃도 존재를 하지 않고 이적료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확실히 협상하는 데는 조금 난항이 있습니다. 게다가 베르너보다 훨씬 비싼 금액, 거의 2배의 금액이잖아요. 첼시 입장에서 7천만 유로도 벌써 2천만 유로가 더 많고 그냥 1억 유로를 맞춰달라 그러면 거의 2배, 거의 2배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는 가격 문제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야기가 도는 것들은 유력 기자들이나 유력 언론지에서는 하베르츠가 첼시행에 유력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이런 지혜의 데리고 올 때, 베르너 데리고 올 때처럼 빠르게 데리고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첼시 팬들은 불안해질 거고 첼시가 영입할 확률보다 영입 안 될 확률이 훨씬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그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맥심 한 달 안에 데리고 온다 그러면 가능성은 굉장히 올라가고요. 우리가 말하는 건 이제 오피셜까지는 아니더라도 베르너나 지혜의 데리고 올 때처럼 거피셜까지는 가져야 된다. 거의 오피셜. 거기까지는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베르츠가 거기까지 간 느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그가 끝나기 직전에서부터 한 요 며칠, 몇 주 요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베르츠는 뭐 이런 불안 요소도 있지만 올 확률은 굉장히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블락입니다. 사실 이제 개인 선호도를 먼저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오블락을 좀 더 원합니다. 수비가 좀 안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비 안정화에 가장 좋은 건 골키퍼의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비가 뚫렸을 때 체가 있으면 아무래도 한 번 더 기대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1대1 찬스일지라도 슈퍼 세이브를 정말 잘하고 안정감 있는 오블락이 온다 그러면 훨씬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뭐 기록은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0경기 조금 넘었나? 그럴 때 클린시트를 100회를 달성할 정도로 두 경기에 하나는 클린시트로 가져가는 것도 대단한데 180경기에 100개의 클린시트를 가져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올 시즌만 놓고 봐도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오블락은 17회 클린시트를 한 반면에 케파는 8개의 클린시트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골키퍼만 클린시트에 공이 있냐? AT와 첼시의 수비진 퀄리티가 다를 수도 있고 뭐 라리가 EPL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고 그걸 다 떠나서 뭐 골키퍼 혼자 뭐 슈퍼 세이브 계속 한다고 클린시트 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케파가 중간중간 세이브를 가져가도 먹힐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골키퍼가 잘해서 클린시트가 있는 뭐 클린시트의 공이 무조건 골키퍼에 있다는 건 아니고요. 실점이 무조건 골키퍼의 과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저 역시. 하지만 반대로 뒤집어 보면 클린시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많은 클린시트, 17회의 클린시트는 오블락의 공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실점이 적은 건 역시 오블락의 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케파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우리 선수 약간 비교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데 그럼 바로 이제 이적설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블락 역시 전혀 얘기가 없었던 뭐 간간히 이렇게 첼시 오블락 영입 원한다 뭐 요 정도의 이적설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금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베르츠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왜냐? 유력 기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얘기가 다르고 이쪽 이야기와 이쪽 얘기가 다를 때도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블락의 금액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첼시는 그 정도 금액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 이번 재정 타격이나 뭐 그런 거를 크게 겪지 않고 있고요. 모라타, 아자르를 판매한 금액 요번에 아자르가 우승 보너스 때문에 또 돈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오블락을 살 돈이 없다? 그거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 같고 영입이 되고 안 되고의 가장 중요한 문제 선수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의사는 둘째치고 그냥 안 된다고 보는 것은 첼시 내부에 있습니다. 케파의 존재입니다. 케파가 있는 한 영입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 의견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킨셀라의 이야기를 조금 빌려보자면 시메오네는 그렇게 크게 이적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왜? 첼시에는 케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케파 처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첼시는 영입하지 못할 것이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케파는 되게 고주급자예요. 첼시 내에서도 5위권 안에 드는 고주급자고 옵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고주급자고 이적료 또한 엄청났습니다. 바이아웃을 지불하고 데리고 왔기 때문에 1,000억이 넘습니다. 근데 또 오블락에게 1,000억을 투자해서 2,000억이 넘는 금액으로 주전 골키퍼와 서브를 둔다? 이거는 어느 클럽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바스와 쿠르토아가 있을 때 레알처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금액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케파의 처분, 뭐 오나나가 됐든 오블락이 됐든 더 대단한 선수가 오더라도 케파의 처분이 없는 한은 첼시는 골키퍼 영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오블락이 내가 첼시 왜 가냐, 뭐 타팀 팬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팀이 누구를 영입한다 그러면 그 팀 왜 가냐, 이 클럽에서 이 클럽 왜 가냐, 얘가 바보냐, 이걸 떠나서 오블락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첼시 자체가 오블락을 영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케파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공신력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케파 플러스 현금으로 오블락을 산다는 이야기까지 간혹가록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케파를 처분해야 되는데 오블락도 어차피 골키퍼, 케파도 골키퍼니까 현금 얹기로 약간 스왑딜 같이 된다 그러는데, 글쎄요, AT가 우리랑 거래가 많죠. 필리페 루이스, 코스타, 모라타, 뭐 많은 선수들을 이렇게, 쿠르투아 또 임대 이야기도 있었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 구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피를 섞은 친형제급이 아닌 이상은 이거는 어렵지 않나. 왜냐면 AT가 너무 손해를 봐요. 케파도 1,000억이니까 케파도 1,000억이고 오블락도 뭐 1억 유로 조금 이상이거든요. 1억 3천만 유로 정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케파 플러스 3,400억이거든요. 그럼 3,400억으로 요즘 웬만한 선수 영입 못하고 AT가 뭐 골키퍼 포지션을 잘 메꾸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 돈마저도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주진 않을 겁니다. 설마 케파 플러스 1,000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AT 마드리드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뻔뻔한 제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나의 살을 붙이자 그러면 이적 시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무슨 메시가 첼시로 4,000억에 온다, 리오넬 메시가 첼시로 온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정말 아무도 믿지 않았던 얘기지만 결국 이루어지지도 않았죠. 그런 얘기도 돌고 뭐 하베르츠 얘기도 되게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뭐 베르너 얘기도 뭐 사실 첼시랑 끝까지 갔는데 빠그라졌다, 첼시랑 아예 협상이 없었다, 오피셜 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많이 나는 것도 이적 시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블락 건을 일단 한번 보실까요? 오블락 건을 보시면 유력 언론이나 유력 기자들 얘기에서 한 번도 첼시의 행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첼시가 원한다, 원하는 건 할 수 있으니까요. 원한다, 그냥 뭐 시메오네가 불안해한다, 로만이 원한다,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터무니없는 얘기는 정말 많습니다. 오블락에 대한 터무니없는 얘기는 정말 많기 때문에 뭐 여기는 아예 협상이 없었다 그러고, 여기는 뭐 케파 플러스 현금을 해준다 그러고, 케파를 이미 팔 계획인데 뭐 그 몇몇 클럽이 붙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클럽도 정확하게 명시 안 되는 뭐 몇몇 클럽 이런 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더 많은, 팩트보다 뭐 협상이 되고 있다, 구체적인 금액, 뭐 계약 연도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 역시, 그러니까 뭐 네 생각은 뭔데 이렇게 여쭤보신다 그러면 저 역시 케파를 다음 시즌에도 볼 것 같습니다. 니포프 얘기도 나오고 뭐 오나나, 오블락, 그 터키 선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자막엔 쓸 겁니다. 그 선수 얘기까지 뭐 정말 다양한 선수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케파를 그대로 볼 것 같습니다. 일단 케파의 주급을 감당할 수 있는 클럽도 많지 않고 빅클럽이어야 돼요. 근데 빅클럽에서 케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빅클럽은 뭐 요즘엔 빌드업도 많이 보고 좀 다재다능한 선수를 원한다. 사실상 옛날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도 잘 안 하는 빌드업의 역할을 수비수가 하더니 이제는 골키퍼까지 하잖아요. 하지만 선방률은 무조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리사가 요리를 잘해야지 식재료만 좋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케파를 원하는 클럽, 게다가 케파를 1,000억을 넘게 주고 사왔기 때문에 최소 500억 이상을 받으려고 들 텐데 첼시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케파가 잘하기만을 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블락의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적설을 좀 새롭게 다뤄봤는데요. 하베르츠처럼 좀 올 확률이 높은 선수, 오블락처럼 올 확률이 좀 낮은 선수, 왜 낮고 왜 높고, 이 선수는 왜 안 올 것 같고 이 선수는 왜 올 것 같고, 장단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하베르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하베르츠 영상이 꽤 있거든요. 제 영상의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것도 하베르츠 영상입니다. 8천 거의 9천 가까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직까진 그렇게 큰 채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베르츠만 다루기에는 하베르츠 내용을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블락까지 꼈지만 오블락도 전혀 가능성 없지는 않아요. 왜냐면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갈지도 몰랐고 레스터로 우승한 다음에 캉테가 왔잖아요. 캉테가 올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당장 베르너 지에우도 저는 이제 급물살을 타기 전까지는 이적서를 달아본 적은 있죠, 베르너는. 하지만 올 거라고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리버풀 갈 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적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히려 오블락이 오고 하베르츠가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가 벌어지는 참 재밌는 이적 시장이다. 특히 첼시가 좀 선두로 달리는 곳이 많아서 그간 첼시가 원에도 뺏기고 그거보다 조금 마이너한 선수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A급 선수들 영입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다는 생각이 합니다. 약간 옛날 첼시 보는 느낌? 첼시가 찍으면 얼마의 돈을 들여서라도 데리고 오는 약간 그런 느낌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은 좀 너무 무책임한 얘기인지 몰라도 제 돈 아니니까요. 제 돈 아니니까요. 저는 기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팩트보다는 이제 소식, 시중에 돌고 있는 이적설들을 모아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좀 더 지켜보고 싶다고 하시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